안녕하세요. 블랙엔젤입니다. 오늘은 주간보호 서비스 중에서도 아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송영 서비스 입력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업데이트된 기능도 있으니 잘 들으시면 아주 쉽게 송영 서비스 입력을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ECM의 송영 기록은 여기 보시면 송영 서비스 제공 내역, 송영 서비스 캘린더, 송영 서비스, 송영 이용 이 네 가지만 생각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수급자가 입소를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입소 당일 욕구사정 간편 등록을 기반으로 작성한 급여 제공 계획서를 롱텀에 업로드 하시는 건 이제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는 주간 보호, 주 야간 보호 이동 서비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동 서비스 신청을 할 때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이동 서비스 신청서를 우리가 접수를 하면 이 접수 1부터 적용이 된다는 거.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수급자가 입소를 하셨어요. 입소를 하면 바로 이동 서비스를 당일 신청을 하셔야 그날부터 이동 서비스비를 저희가 신청하고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 기존에 우리가 이용하셨던 수급자가 이사를 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변경 신청서를 또 작성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변경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할 경우에는 변경 신고가 가능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7일이 초과됐어요. 7일이 초과되면 변경 신청서 작성은 되지 않고요. 새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된다는 신규 적용 신청을 작성해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7일 이내에는 변경 사유가 생겨서 우리가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면 7일 이내에는 변경 사유가 생겨도 당일날 신청하지 않아도 이동 서비스 비용을 지급하지만 7일이 초과될 경우에는 새로 신규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7일이 초과된 그 기간 동안은 이동 서비스비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르신이 변경 사유가 생겼을 경우 절대로 누락되지 않고 신청하셔서 어르신 한 분이 그렇게 되실 수도 있고 두 분이 그렇게 되실 수도 있지만 이게 한 분, 두 분, 하루, 이틀 쌓이다 보면 그 금액이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송영 서비스 캘린더에서 보시면 새로 추가된 기능이 있어요. 여기 이제 목욕 서비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자. 이제 프로그램 관리자가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기능이 추가됐고요. 또 우리가 수급자가 9시부터 6시까지 오기로 하셨는데 보호자의 요청이나 아까 제가 이동 서비스 신청할 때 변경 사유가 생기는 거를 말씀드렸잖아요. 그때처럼 우리가 송영 계획이 변경됐을 때 기존에는 데이터를 삭제하고 다시 덮어쓰기를 하고 이렇게 조금 복잡했는데요. 기존에 좀
복잡했던 거를 간편하게 수정할 수 있도록 기능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ECM 사이트 직접 들어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송영 서비스 제공 내역과 여기 송영 서비스 이 두 가지 탭이 있는데요. 이 두 탭을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송영 서비스 제공 내역은 수급자 개인별 급여 제공 내역을 한눈에 볼 수 있다. 그리고 송영 서비스는 개인별이 아니라 모든 수급자들의 데이터를 입력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그거고요. 송영 서비스 제공 내역이 돈과 관련된 기능이라면 송영 서비스는 데이터와 관련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송영 이용은 어떤 기능이냐면 우리가 어르신이 당일 이용한 송영 이용을 입력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용 데이터에 계획 일괄 적용 있고 뭐 기간 운영 안함 뭐 일괄 적용 이렇게 제가 송영 서비스 입력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ECM에 직접 들어가서 기능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ECM에 들어가서 업무 시작을 눌러 보겠습니다. 우리가 서비스 기록에서 송영 서비스 굉장히 익숙한 화면이죠. 우리 송영 서비스 급여 제공 내역과 송영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송영 서비스 급여 제공 내역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보시면 돈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르신의 개인적인 이 어르신이 개인 수급자 개인이 이용한 내역 여기 보면 자 일별로 나와 있죠. 이게 송영 서비스 급여 제공 내역이고요. 또 송영 서비스는 모든 어르신들이 어떤 차를 타고 몇 시에 왔는지 몇 시에 집에 갔는지 이걸 한눈에 볼 수 있게 이용 데이터를 누르면 한눈에 볼 수 있게 또 계획 데이터를 누르면 우리가 각 어르신들마다 계획을 세운 게 한눈에 또 볼 수 있게 그리고 청구 데이터 이 청구 데이터는 저희가 10월달은 아직 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9월달 거를 보시면 9월달에 청구한 게 또 한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 송영 서비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송영 서비스 캘린더에서 들어가 보면은요. 우리가 보통 수급자가 입소를 할 때 보호자가 와서 우리가 계약서를 쓰잖아요. 계약서를 쓸 때 보호자에게 이동 서비스 시간에 대해서 알려드리죠. 그 알려드린 시간을 기반으로 수급자 롱텀에 수급자 급여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급여 제공 계획서 그 다음에는 뭐를 하냐면 우리가 급여 등록 변경 및 해지로 가서 어르신의 실제 수급자 이용 시간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수급자 급여 제공
시간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주간보호는 차를 타고, 즉 송, 그리고 내리는 거, 이제 영, 그래서 송영 시간이 급여 제공 시간입니다. 급여 제공 시간은 어르신이 차를 타는 시간과 어르신이 집에 도착해서 차를 내리는 시간, 이 시간이 바로 급여 제공 시간이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캘린더 여기에서 보시면 어르신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편집해서 이 어르신을 이용시간, 송영, 그 다음에 차량 뭐 타는지, 운전자 누가, 동승자 누가, 이렇게 월요일만 입력을 하시고 월요일 기준으로 모두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월요일부터 저 이제 일요일은 안 하니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데이터가 월요일 기준으로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편집에서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이동 거리가 있죠. 우리가 이동 서비스비라는 걸 받잖아요. 뭐 3km, 5km 미만, 5에서 10km 미만, 10에서 뭐 10km 이상, 뭐 20km 이상 이렇게 해서 이동 서비스비를 신청하고 이동 서비스비를 받는데 여기에서 체크하셔야 될 건 우리가 여기 입력한 이동 거리와 롱텀의 이동 서비스 신청할 때 실거리랑 같게 입력해야지 롱텀의 송영 서비스를 업로드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르신들을 지금 다 편집해서 완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 달 계획 생성을 누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보여드릴게요. 11월 달에 제가 아직 입력을 안 했어요. 보여드리려고. 이 편집이 다 10월 달 것까지 저희는 편집이 다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번 달 계획 생성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하지만 이렇게 각 수급자마다 편집이 다 완료가 되면 이번 달 계획 생성을 누르시면 되고 전체 수급자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기능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번 달 계획 생성 이건 모든 어르신이에요. 그 다음에 이번 달 데이터 전체 삭제 역시 모든 어르신. 그러면 여기 보시면 현재 수급자 있죠. 현재 수급자도 계획 생성과 계획 삭제라는 탭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계획 생성을 했더니 어르신들이 이렇게 달력에 다 뜨죠. 계획이. 다 뜨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테스트를 해보느라고 한번 다 저장을 했더니 지금 초과가 한 분밖에 뜨지 않는데요. 이번 달 계획 생성을 다 누르면 옆에 이렇게 초과라는 버튼이 다 보여질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여기 급여 한도에 일괄 입력을 누르시면 저희는 지금 이 어르신만 5등급이기 때문에 초과로 뜨게 되고 나머지 어르신들은 초과가 뜨지 않게 됩니다. 보통 5등급이나 인지지원 등급은 초과가 뜨게 될 거예요. 계획 생성이 다 되었다면 우리 송영 이용에서 지금 송영 이용을 들어가서 우선 지금 11월
16일로 한번 체크를 해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 이 어르신이 이 어르신만 지금 결석을 했어요. 그러면 빨간 거로 그리고 적용을 하면 이렇게 다 왕복으로 바뀌게 되죠. 여기에서 지금 동승자, 운전자 이 분들만 변동이 있을 때 수정을 하시고 저장을 이렇게 누르시면 끝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면 빨갛게 기간 운영 안함 일괄 적용이라는 게 있는데요. 보면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운영을 안 해서 저희 그 사회복지사가 이제 계약 안함으로 해놨는데 보통 기간 운영 안함으로 일괄 적용을 눌러보면 이렇게 이용 구분에 기간 운영 안함으로 뜹니다. 이런 기능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아까 새로 편리하게 이제 추가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그 롱텀에 청구할 때 가산 및 감액 산정에 딱 들어가면 입퇴소 이제 내용 관리에다 수급자 이용 시간을 입력하게 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 송영 서비스를 이용해서 업로드 시켜서 그 입퇴소 시간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이 이용 시간을 입력한 다음에는 오른쪽 상단에 있는 이제 서비스 등록이라는 탭이 있어요. 글로 들어가게 되면 순서대로 이동 서비스. 이동 서비스는 우리가 이용을 다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송영 서비스 여기에서 공단 입퇴소 내역 다운로드라는 게 있거든요. 이걸 다운로드 받아서 업로드 시키면 되세요. 이건 다음에 청구할 때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목욕,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관리자 이렇게 있죠. 우리가 그 목욕을 매번 입력하고 그러면 너무 번거로울까봐 우리가 여기 보면 목욕 있죠. 지금 제가 이건 이제 11월 달이라 그런데 10월 달에 가보면 여기 이제 목욕 횟수가 이렇게 보여지죠. 이거를 뭐 저희는 지금 주간보호랑 요양원 병설로 같이 하는 바람에 주간보호 어르신이 많지 않아서 입력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는데 뭐 40명, 50명 되는 주간보호 어르신이 그렇게 되시면 이 목욕 횟수가 입력하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그래서 선생님들의 클릭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이 목욕 급여가 연동이 되도록 캘린더에 연동이 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목욕급여가 있죠. 여기에 목욕급여 보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날 주로 하는데 목요일날 해서 뭐 이렇게 어르신 목욕을 급여를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여 캘린더에서 여기 이 목욕 여기에 이 횟수가 입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클릭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려고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더 편리하게 쓰시려면 원래 우리는 목욕은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한 달에 4번 이상은 목욕 서비스 가산 금액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목욕 급여를 입력하시는 선생님한테 이거를 꼭 설명드리면 굉장히 편리하세요. 어르신이 목욕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목요일날 만약에 정해졌다 그러는데 목요일이 5번 걸리는 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4번만 이렇게 입력하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청구할 때 가산 및 감액에서는 입력이 돼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청구 화면에서는 목욕 횟수를 정정하라는 메시지가 계속 뜨게 되거든요. 어르신마다 계속 뜨면 이거를 다 클릭해서 다 수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미리 선생님들께 그거를 공지를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프로그램 관리자. 우리가 프로그램 관리자는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관리자의 제공 기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고시에 프로그램 관리자는 도대체 이것도 질문이 많아요. 프로그램 5등급만 프로그램 관리자를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인지지원 등급과 그거는 예전 얘기고요. 지금 보시면 이 고시 30조 항에 보면 1등급, 4등급 치매수급자,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제공하고 주 3회 월 12회 이상, 또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이 좀 틀리죠. 제공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이것 때문에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건 공단에 직접 질의를 했어요.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한 번 제공할 때마다 60분 이상 제공해야 된다고 이제 고시에 나와 있잖아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1등급에서 4등급 어르신 치매수급자 어르신은 일주일에 3번 또는 한 달에 12번 이상 제공하도록 해야 되고 5등급 어르신이나 인지지원 등급 어르신은 센터 오실 때마다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 수급자 어르신들은 5등급 어르신이 많거든요. 5등급 어르신이 한 번이라도 나오시면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월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매일매일 계획을 해서 매일 제공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면 프로그램 관리자도 간호급여 계획과 연동이 되어서 우리 간호급여 계획에 어떤 게 연동이 됐냐면 간호급여 계획에 보면 질병 체크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치매라고 체크를 하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프로그램을 제공하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관리자가 입력이 되게 연동이 되도록 하셨답니다. 지금 간호급여 계획을 한번 잠깐 살펴볼게요. 보시면 여기 간호급여 계획 쭉 내려가 보시면 여기 질병 유형이 있죠. 여기에 보면 이제 치매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이 수급자분에게 체크가 되어 있는 수급자분에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그 어르신한테 프로그램을 제공했다고 한다면 이 어르신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연동을 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능은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 제가 테스트는 해보지 않았어요. 제가 테스트 이번 청구할 때 해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청구하는 영상을 다시 찍어서
올리려고 하니까 그때 다시 정확하게 잘 되는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체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롱텀에서 프로그램 관리자 입력 기준은요. 장기요약 인정서를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별 장기 이용 계획서에 치매가 있는 수급자 그분들만 간호급여 제공 계획에 체크하시면 프로그램 관리자 올릴 때 훨씬 수월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선택하시면 되세요. 선택하시면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는 이 기능이 진짜 너무 편한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동 서비스비 아까 신청할 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우리가 이동 서비스 이사 가는 어르신 뭐 이렇게 되는 어르신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보호자가 나 시간을 좀 변동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쵸? 그런데 이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게 다 월로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졌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이번 달 계획 생성, 이번 달 데이터 전체 삭제 이렇게 돼서 매일 뭐 하루하루 삭제되고 이렇게 하려면 아까 송영 이용해서 하루 계획 생성하기 이거를 이용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게 저도 해보니까 조금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제가 여기 어르신 한 분을 해볼게요. 이 어르신을 편집에 들어가서 원래 7시 40분부터 4시까지인데 오늘이 10월 31일이에요. 오늘부터는 9시 차를 탔으면 좋겠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송영 이용해서 매번 시간을 바꿔야 되죠. 근데 오늘이 말일이니까 다행인데 만약에 중간에 한 뭐 10일, 11일 그러면 이번 달 데이터를 전체 삭제하고 다시 생성을 하게 되면 그 전에 계획이 또 날아가니까 그게 또 문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기능이 바뀌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월요일 기준으로 모두 적용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요일 빼고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아까 9시로 다 바뀌었죠. 저장을 누르고 지금 이 어르신 원래는 7시 40분부터인데 지금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볼게요. 여기에 계획에 체크 오늘 날짜로 그런데 선제 조건이 있어요. 여기에 이용해서 오늘 날짜에만 바꾸면 그 다음 달부터는 쭉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없음으로 한 다음에 저장을 누르고 그 다음에 현재 수급자 이번 달 계획 생성을 예전엔 누르면 전체가 다 바뀌었죠. 지금은 이걸 누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다 7시 40분이었죠, 원래. 그런데 보면 31일만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기능이 굉장히 편리하게 바뀌어서 이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기능 보면 탭이 좀 많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송영 이용해서 하루 계획 생성하기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부분만 송영 서비스 송영 기록에서는 그 부분만 체크하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드린 부분만 잘 숙지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잘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 새로 업데이트된 그 송영 서비스 기능을 좀 위주로 정리를 해 드렸는데요. 주간보호에서는 수급자 제공 서비스 중에서
송영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수급자들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매일 오전 송영 후에 송영 이용을 입력하시는 걸 습관화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는 종사자 근태관리 등록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블랙 엔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